정성산 TV를 애청해주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들과 해외에 계시는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정성산 TV 긴급 단독 속보, 충격, 지금 북한 휴전선 전 구간에서 지뢰 폭발로 북한군 군인들 수십 명 사망, 김정은의 지시였다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소식의 핵심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저도 제가 이제 1986년 북한군에 입대를 해가지고 제가 요 인민군 6사단 바로 판문점 뒤에서 군복무를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민경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북한이 대북 방송이 시작된 이후에 북한군 휴전선 전 전선에서 수백 명의 인민군들이 나와서 대대적인 지뢰 작업, 또 이 방벽 작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는 제가 이제 휴전선에서 군복무를 했기 때문에 이런 예가 처음입니다. 처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또 우리 한국 언론들도 보도한 게 뭡니까? 군인들 지금 수백 명이 휴전선에 동원됐는데 지뢰 사고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군인들이 죽어가고 있다. 그래도 작업한다. 그런데 여기서 저의 소식통이 이 강원도에서 일어났던 소식통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인민군 장교들이 사병 옷을 입고 들어갔는데 충격적인 사고 현장에서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다라고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뭔가 그렇게 대대적인 사고가 나면 작업을 중단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평양에 있는 국방성 총정치국 거기다가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답이 왔습니다. 진짜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자, 한국 언론이 밝힌 소식부터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소식이죠. DMZ 지뢰 묻다가 폭발, 사지에 내몰린 군인들. 당시에도 수십 명이 죽었다고 지금 보도를 했었죠. 자, 하나하나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군 수십 명이 6월 18일 군사분계선 MDL을 넘어왔다가 우리 군 경고 사격을 받고 북측으로 돌아갔습니다.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침범은 지난 9일부터 열흘 사이 세 번째. 우리 군은 이들이 김정은 지시에 따라 군사분계선 및 비무장지대 일대 지뢰 매설 작업을 하기 위해 투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군은 하루 최대 수천 명을 투입해 지뢰 매설 등 작업에서 속도전을 벌이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북한군 수십 명이 죽거나 다친 충격적인 정황들도 포착이 됐습니다. 합참은 북한군 20명에서 30명이 이 오전 8시 30분쯤 중부전선 군사분계선 남측 20m 지역까지 넘어왔다가 경고 방송, 경고 사격 이후 퇴각했다라며 대부분 곡괭이, 삽 등 작업 도구를 들고 있었고 경고 이후 바로 돌아간 것으로 봐 단순 침범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군은 앞서 지난 6월 9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20명에서 30명이 중부전선 다른 지역에서 군사분계선을 넘어왔다가 우리 군의 경고 사격에 퇴각을 했습니다. 당시에도 합참은 이를 단순 침범으로 봤습니다. 작업 장비를 들고 있는 대다수의 인원이 대다수였고 경고 뒤 바로 이탈했으며 군사분계선 일대에 수풀이 우거져 길을 잃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과거 제2연평해전 2002년과 목함 지뢰 도발 2015년 당시 소해 북방 한계선 NLL과 군사 분계선을 넘었다가 복귀하는 비슷한 형태의 사전 도발을 했습니다. 북한군이 향후 도발을 앞두고 우리 군 대응 태세를 또 보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북한이 군사 분계선 일대가 아닌 서북 도서에서 성동 격서 식의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합참은 이날 북한군은 지난 4월부터 전선 지역 여러 곳에서 불모지 조성, 지뢰 매설, 전술도로 보강, 대전차 방벽으로 보이는 미상 구조물 설치 등 다양한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북방 한계선, 군사분계선 북쪽 2km를 따라 대전차 방벽을 현재까지 4곳에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긴 것은 길이가 수백 미터, 높이도 4에서 5m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이 지상 국경선을 만들고 있다는 관측에 대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현 시점에선 단정하기 어렵고 우리 정전협정 체제에서 국경선은 불가능한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23일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 선언 이후 군사합의에 따라 철수한 최전방 감시초소 GP 복원을 올해 1월쯤 완료했습니다. 지난 4월부터는 경의선과 동해선, 화살모리 고지 등 남북 연결도로 일대 등 10여 곳에 지뢰를 매설하고 있습니다. 하루 투입되는 인원은 많게는 수천 명에 달한다고 합참은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장마를 앞두고 지뢰 매설 속도전에 나섰고 대전차 방벽을 세우는 동향이 우리 군 감시 자산에 파악이 됐습니다. 수백 명이 해 뜰 때부터 질 때까지 작업. 합참 관계자는 매일 해가 뜨면 작업을 시작해 해가 지면 끝내고 있다며 장소별로 적게는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이 투입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지뢰 매설 과정에서 지뢰 폭발 사고가 여러 차례 일어났으며 사상자가 수십 명이 발생해 후송되는 모습도 우리 군 감시 자산에 포착됐다고 전했습니다. 18일 군사분계선 남측으로 넘어온 북한군 인원도 지뢰 매설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을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지뢰 매설을 하려면 불모지 작업부터 진행해야 한다며 수풀이 우거져서 정찰하면서 지뢰 매설, 전처 작업의 차원이란 생각이 든다고 했습니다. 북한의 지뢰 매설은 과거 남측으로 귀순했던 지역과 개활지 일대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뢰는 전반적으로 대인 지뢰 위주이며 일부 지역에서 대전차 지뢰도 매설하는 정황이 있었다고 군은 전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북한 주민 월남 및 귀순 차단 등 내부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박원권 이화여대 교수는 북한이 적대적 두 교전국 관계를 선언한 이후 남측과 교전할 준비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김정은의 집정명령인 이른바 1호 지령이 있었을 것이고 이에 따라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일대에서 방벽 건설과 지뢰 매설 등에서 속도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북한이 사상자가 나오는 가운데서도 지뢰 매설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장마철도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장마가 시작되면 지뢰 매설이 어렵고 매설한 지 얼마 안 된 지뢰는 폭우로 유실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같은 북한의 지뢰 매설 움직임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와 연관됐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확성기 방송으로 북에서 월남하는 군인과 민간인이 나올 수 있으니 탈북 경로를 지뢰로 막겠다는 것입니다. 합참은 이날 대전차 방벽으로 추정되는 구조물이 4곳에서 건설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긴 방벽은 수백 미터의 높이도 4에서 5m 수준, 대전차 방벽은 남측은 콘크리트 벽을 세우고 뒤쪽으로는 흙을 채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북측이 대전차 방벽을 전차 등 기갑 부대가 이동 가능한 도로와 개활지 위주로 건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대전차 방벽을 건설하면서 남측이 언제든 북측을 공격할 수 있다는 대내용 메시지를 보내는 것일 가능성이 있다며 군 관계자는 외부의 적 대한민국을 통해 내부를 결집시키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고 했습니다. 다른 군 관계자는 군사 분계선을 소위 국경선으로 만들려는 활동과의 연계성은 지속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대전차 방벽은 4곳에서 식별되고 있지만 북한이 추가로 작업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은 장마 등 기상 상황, 작업 병력과 자재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작업 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도 살짝씩 나왔는데,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당시에 북한 군이 어느 정도였는지. 자, 저는 소재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도 DMZ에서 근무를 해봤지만 이렇게 수천 명을 들여보내면서 작업을 하는 건 처음이거든요. 자, 이 방호벽, 이제 제 소식통이 단독으로 보내오긴 했는데, 이렇게 작업하는 모습을 저는 처음 봤는데, 자, 제 소식통이 이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정성산 TV, 정성산 감독 선생님께 알려드립니다. 정성산 감독께서 며칠 전에 이런 질문을 보냈댔지요. 첫째, 지금 북계 김정은이가 수천 명을 군사 분계선, 휴전선에 침투를 시키는데 충격적인 것은 지뢰로 인민군 수십 명이 사망을 하는데도 왜 들여보내는지 북한 김정은의 뜻을 가르쳐달라고 메시지를 보냈지 않았습니까? 자, 하나하나 풀어보자요. 또 지금 김정은이가 가장 정확한 본질이 무엇인지, 왜 이렇게 이 군사분계선 역사상 이러한 충격적인 일을 벌이는지도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어요. 첫째, 문재인하고 김정은하고 맺었던 9.19 남북 군사 합의 헌신짝처럼 던져버린 것은 김정은이가 먼저입니다. 이미 수년 전에 군사 합의를 어기고 이 서해함대 사령부 또 사군단 애들과 함께 서해바다에서 대대적인 포사격 훈련하지 않았습니까? 동해바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9.19 남북 군사 합의는 헌신짝, 걸레짝이 돼 버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김정은이가 왜 갑자기 수천 명의 북한 군인들을 휴전선에 들여보내고 또 지뢰가 터졌는데도 왜 작업을 계속하게 했나? 이 소식은 평양 국방성 총정치국 R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당시에 동원되었던 북한 군은
민경도 있지만 제1제대 민경도 있지만 대부분 제2제대나 또 각 사단에 공병들이 동원됐으며 공병들을 투입을 시키고 대한민국으로 남조선으로 뛸 만한 구간에 대대적인 지뢰 매설을 시키고 방벽을 세우고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왜 김정은이가 순식간에 수천 명을 들여보내면서 깜파니아식으로 속도전을 내면서 왜 이 공사를 하는지, 그것은 바로 김정은의 지시라고 평양 국방성 청정치국 R 소식통이 전했지요. 쉽게 말하면은 얼마 전에도 정성산 감독 선생께서 강원도 5군단 소식통의 소식을 인용을 해 북한군 장교들이 이 상급병사 옷을 입고 지뢰 작업에 투입됐는데 지뢰 작업 중에 사고가 터지고 수십 명의 뼈가 날아가고 이 충격적인 사건이 터진 그 상황에서 이 북한 인민군 장교들이, 군관들이 카메라를 들고 찍었다고 방송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핵심은 그거야요. 핵심은 총정치국 R 소식통이 뭐라기나 이미 김정은이는 이렇게 수천 명의 북한 군인들 군사분계선 딜에 보내면 지뢰 폭발 사고가 날 줄 알았으며 지뢰 폭발 사고가 나게끔 하라라는 것이 김정은의 충격적인 지시였다라고 평양의 총정치국 R 소식통이 전했지요. 그러면서 인민군 휴전선 155마일 휴전선 전 전선에서 지뢰 터지거나 또 고압 전류에 타 죽거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김정은이가 총정치국에 지시를 내려서 대대적으로 카메라로 찍게끔 지시를 내렸다는 겁니다. 길면서 평양의 R 소식통은 야, 이거 김정은 이 쌍간나 새끼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겠나? 야, 이거 지금 지뢰 폭발 사고로 목숨을 잃은 인민군인들, 부모들 지금 울면서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딸랑 주는 거는 전사증, 그거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뭐 장례를 치러주거나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서 길면설이 평양의 R 소식통은 김정은이가 악마 중에 악마와 같은 교시를 내렸다며 김정은이가 그렇게 폭파 사고가 날 줄을 알고 또 지뢰 폭발 사고 나도록 지시를 했으며 그런 지시에 의해 인민군 군관들이 카메라로 그 동영상도 찍고 사진도 찍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의도적으로 지뢰 폭발 사고를 의도적으로 내게끔 유도한 지시지요. 이런 악마 같은 지시는 내가 진짜 조선에 살지만 이런 악마 같은 지시는 처음 아니에요. 정성 감독님. 자, 그러면 왜 김정은이가 이런 악마의 지시를 내렸겠어요? 다음은 조선인민군 제2군단 군단 사령부 산하에 있는 R 소식통이 전한 거예요. 얼마 전에 북한군 2군단 평산군 군사령부 R 소식통은 다음과 같이 이 소식을 보내왔어요. 실제로 남조선 탈북자들이 대북 전단을 보낸 것에 대해 김여정이가 대남 오물 풍선을 날려 보냈지 않았어요? 대남
오물풍선을 날래 보내면서 남조선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대북 방송 재개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지가 모락이나 사실상 모든 것은 대북 방송 때문이다. 대북 방송 딱 2시간 틀었는데 김정은이가 그 즉시 지시를 내리면서 휴전선 전 전선에 대한 지뢰 작업을 하라. 전 전선에 대한 탈북 곳곳에 지뢰를 2배, 3배 깔아 놓으라. 그리고 이 지뢰 작업을 하다가 목숨을 잃는 충격적인 동영상과 사진들을 다 채집을 하라. 이후에 휴전선에 지금 지뢰가 어떻게 깔려 있으며 또 여기 들어가면 어떻게 개처럼 개지는지 그거를 사상교양 사업에 활용해라 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군단 사령부 알소식통은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김정은이가 경악을 하고 김정은이가 이런 충격적인 지시를 내린 이유가 뭐겠어요? 지금 현재 15개 민경대대, 휴전선 15개 약 30만 명 정도의 1제대, 2제대 군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대북 방송이 시작되면 2제대 보병들, 민경들뿐만 아니라 2제대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약 30km에 있는 사민들, 농장원들까지 방송을 다 듣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6년 동안 방송을 한 번도 안 틀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남조선 대통령이 2시간 틀어버렸지요. 이게 김정은의 뚜껑을 열게 한 장본인입니다. 왜? 지금 155마일 휴전선 민경애돌 이제는 민경애돌 옛날에는 사상도 보고 또 체격도 보고 그래서 165 이상 또 평양이나 성분도 좋은 애들로 이제 그전에는 깔지 않았습니까? 이젠 기딴 거 없어요. 기딴 거 없어요. 이제 지금 하도 용량 실조가 늘어나서 지금 민경애돌 165 이상 아니에요. 155인 애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 민경애들 한 30만 명 되는 애들 어떤 애들이냐? 남조선 말로 하면 MZ세대라고 하죠. MZ세대. 이미 군에 입대하기 전에 이 민경애들과 2제대 보병애들, 인민군 보병애들이 한류에 완전히 미쳐있던 애들이에요. 한류에 미쳐있던 애들. 그 애들이 지금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이제 155마일 휴전선에서 대북방송을 빵 하고 트니까 김정은이가 겁을 먹은 거예요. 왜? 뛰기 시작하면 이제 대북방송을 듣고 남조선으로 뛰기 시작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이렇게 경악스러운 지시까지 내려서 155마일 군사분계선 내에서 지뢰 폭발 사고 만들라. 지뢰 폭발 사고로 인민군들이 또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충격적으로 목숨을 잃는 그 동영상 찍어라. 사진을 찍어라. 그래서 휴전선 인민군인들 사상교양 사업으로 활용하라. 이게 바로 김정은의 충격 지시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한류와 이 대북방송이 얼마나 두려우면 김정은이가 저러겠습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